명품을 쉽게 팔던 그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황금기가 끝나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에루샤 위주의 셀러는 도태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 명품 판매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저희 회원사분들도 계시고 저희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명품 사업 경험이 조금씩이나마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품 사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현재 명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원인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해결책을 공유해보자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 혹은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명품 도매 플랫폼 매치스럭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이끌라의 운영총괄이사 유병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부, 2부 진행을 할 것이고요. 명품 시장의 현재 상황과 어려워진 원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3, 4부에서는 유성목 대표이사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지금 명품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왔어요. 불황에 관한 명품 시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주 강한 글로벌 악재와 브랜드 정책 변화와 명품 플랫폼의 수수료 증가 등 명품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탈온라인 집중화,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흩어지는 이런 것들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명품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의 명품 시장은 온라인 명품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4가지 정도의 원인을 분석을 해볼게요. 특히 온라인 의존도가 높은 초보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다들 뉴스에서 듣고 어디서 듣고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유동성이 축소되고 자금 경색이 되니까 소비 심리가 유축되고 소비 계층 자체가 축소가 돼 버렸어요. 이는 명품 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명품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율 변동이 너무 예측할 수 없게 움직여갖고 판매 원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아졌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막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시장이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보통 물건값이 올라가면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적응할 기간이 없어요. 지금 대처할 수 없는 속도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명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브랜드들의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서 하이엔드는 물론 구찌, 버버리, 프라다,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들도 가격 인상이 한몫하고 있어요. 하이엔드는 원래 그랬는데 이하 브랜드까지 거기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글로벌 이슈에 발맞춰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2022년 하반기에 대폭 가격을 인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상 전에 상품을 대량으로 푼 브랜드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찌하고 생로랑이 인상 전에 상품을 대량으로 풀었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10몇 프로를 올려버렸습니다. 특히 인기 많은 아울렛 라인이 그랬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조절이 일부 실패가 돼서 한국의 명품 가격이 안정화가 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예요. 소비자가 얼마 전까지 1,000원에 사던 거를 1,200원에 살 때 기간이 필요한데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많이 오르고 또 물건을 많이 풀다 보니까 기존에 물량을 많이 소화하신 분들은 계속 옛날 가격으로 팔고 있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른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도 몇몇 브랜드는 가격 안정화에 실패하고 있고 대량으로 사입을 한 규모 있는 사업자들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잉여 물량, 남는 물량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안정화될만 하면 환율이 올라서 또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공급과 컨펌률이 불안정해서 어떤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명품 사업자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규칙한 정책 변화 때문에 가격과 공급이 불안정됐고 그로 인해 수익률은 당연히 악화됐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생로랑 가방을 이번에는 얼마치 사고 나머지는 뭘 사야지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움직였었는데 그걸 세울 수가 없고 그러므로 기회비용이 상실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도매 부티크도 컨펌률이 낮아지고 있고 버젯도 딱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공급 불안정의 이유로 한국의 큰 판매 채널, 즉 뭐 OK몰, 무신사 이런 채널도 지금은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거래하고 있어요. 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이 유통 채널들이 직접 공급에 손대다 보니까 이게 또 소규모 판매자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를 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잉 파워가 약하니까 또 그렇게 되겠죠. 가격 인상의 예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명품은요, 가격 인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오로지 가격 인상만 합니다. 정 안 될 때는 인상한 거를 할인 정책을 하긴 해도 그거를 인하를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가격 인상, 특히 샤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백화점 앞에서 줄 서서 오픈런 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명품 사업을 생각한 사람들이 대폭 증가한 시기이기도 해요. 관련해서 피해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올렸는지 이게 자료를 가지고 와봤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로. 샤넬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가방인 샤넬 미디엄 백인데요. 무려 거의 뭐 84%가 인상이 되었어요. 샤넬에서는 물가 인상이라고 같이 발맞춰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도 하이엔드에 대한 이름값을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한계점에 달았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른다고 이제 사지를 않아요.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에루샤 제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제품은 거의 뭐 명품계에서는 초보들만 손대는 거나 완전히 고수들만 손대는 영역이라서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 샤넬은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으니까 실제 판매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제품으로 얘기를 드리고 생로랑 아시죠? 생로랑의 인기 모델인 41440사라는 지갑이에요. 해당 지갑도 2020년도에는 270유로였는데 현재 375유로까지 올랐습니다. 더 웃긴 거는 2022년 8월 달까지는 이게 315유로였어요. 근데 2003년 1월에 전격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게 375유로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4개월, 5개월 만에 17% 정도를 인상을 해버렸죠. 이 생로랑의 지갑뿐 아니라 프라다, 구찌 등 해당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올랐고 이는 소비의 정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량을 풀기도 하고 가격이 올리기도 하니까 소비가 정체가 생겨버렸어요. 저 지갑을 원하던 사람들이 가격이 확 올라보니까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지갑이 오르기 전에 대량으로 푼 것들 있어요. 지금 공급 라인이 약간 살짝 무너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품들이 시장이 가격이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풀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따라서 혼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품 사업이 급변한 두 번째 이유는 브랜드들이 정책 변화와 그 중에 가격 인상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공급 룰까지 어겨가면서 룰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탈온라인 집중도예요. 온라인에 쏠렸던 명품 소비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명품 자체의 전체 시장은 고속 성장해서 약간 정체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온라인 시장은 완전히 정체기를 접어들었어요. 물론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그 정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명품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처럼의 소비 형태로 복귀되었습니다. 고가 라인은 오프라인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죠. 고가 라인, 그러니까 보고 사야 되겠다는 그런 소비 패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소비층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예상하는 거는 명품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온라인 시장도 계속 커지긴 할 거지만 잠깐 정체될 것이고 명품 온라인이 정체되는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명품 시장은 오프라인이 온라인 대비 10배 정도 시장이에요. 명품 판매를 이끌어가는 거는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이 급격하게 커지긴 했지만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고가 상품은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분할이 돼버렸습니다. 소비 패턴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특히 작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우리 피부로 가장 닿는 이유로는 명품 플랫폼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성장을 거듭하다가 정책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왜 수수료 인상 등의 포지션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정도까지만 해도 블로그, SNS,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등 각 오픈마켓에서 다방면으로 판매하던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판매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명품 플랫폼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외형적인 확장을 경쟁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잘 정확한 기억은 안 났는데 발라는 합쳐서 500억 정도를 투자받은 걸로 알고 있고 머스티도 몇백억 그 정도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쿠팡이나 이런 거 보셔서 알겠지만 투자를 받으면 뭐 해요? 외형 확장에 그냥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온라인은 1등만 모든 걸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1등이 되려고 모든 거를 쏟아붓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시국이 거치면서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게 물렸죠.
그래서 온라인 집중화가 더 가속화됐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서 온라인 명품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각자 뭐 블로그, SNS, 오픈마켓, 명품 플랫폼, 뭐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이렇게 팔던 판매자들이 강력한 판매 채널로 부상한 명품 플랫폼에 다 종속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명품 플랫폼이 그렇게 마케팅비를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판매 채널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져 버렸어요. 현재도 좁혀진 상태입니다. 직접 판매하던 시대에서 플랫폼이 팔아주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사실 이 시기는 명품 판매자들은 플랫폼의 마케팅비를 공짜로 사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란이 고객 하나 모시는데 4만원 정도의 마케팅비가 들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한 분 고객을 나한테 유입시키는데 4만원을 드는데 우리 정도는 그렇게 광고비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명품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대신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란 머스트잇 트렌드에 올라타서 명품을 쉽게 팔던 그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황금기가 끝나버렸어요. 판매자는 플랫폼의 득을 본 거나 다름없어요. 업혀간 거죠. 플랫폼들이 이제 양적 팽창에 대한 힘을 거두고 수익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투자자의 입김이 당연히 작동했을 거고요. 마케팅비를 쏟아부어도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마케팅 대비 효율이 안 된다는 판단을 당연히 하였을 겁니다. 격리기간 해제로 해서 온라인 집중도가 풀리기도 하였고요. 플랫폼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은 이제 수익화 단계로 일단 광고비 대폭 줄였습니다. 요즘 TV 광고 안 나오고 있죠? 그것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기존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수수료 인상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반란이 8에서 12%인가 이렇게 올리고 머스티도 한 3%인가 더 올리고 했죠. 보통 명품이 객단가가 50만 원이라고 치면 3%만 올려도 15,000원인데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크죠. 객단가가 크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들도 마케팅을 못해서 이제 판매가 둔화되었는데 수수료 인상을 판매자한테 전가시키면서 판매자들은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가지고 이중결을 겪고 있어요. 이제 마케팅을 안 해줘서 판매도 둔화됐는데 수수료도 올라버려갖고 가격 경쟁력도 없어지고 거기다 수익 하락이 동시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격이 돼버렸죠. 예. 근데 글로벌 이슈나 이런 거 다 봐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브랜드의 정책이 변화가 됐고 플랫폼의 포지션 변화 등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명품 판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을 해놓고 안 팔려가지고 브랜드의 이미지가 망쳐지지 않는 선에서 할인 판매도 하고 있고 부티크에 추가 납품 등으로 물량을 빼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구찌 아울렛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싼 걸로 대량 공급을 해드리고 있죠.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량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티크의 추가 납품 물량도 빼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그 4일 사상사 같은 경우는 부티크로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래하는 부티크에 대량으로 이 물건이 할인 가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급률이 살짝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 불과 1년 전에 명품 유통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명품 공급이 매우 흔들리는 이유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명품 브랜드들이 오른 가격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공급 채널을 계속 확대하고 당분간 불안정한 기조가 유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당분간이 언제일 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장만 알겠죠.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문제가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쳤고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우리 셀러들은 또 대폭이 늘어나 버렸다. 왜냐면 코로나 시국에 그때는 완전히 장밋빛이었으니까 그때 명품에 대해서 기사들도 너나나나 이제 나오고 뭐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케팅도 많이 나오고 콘텐츠도 너나나나 만들어지고 하니까 진짜 명품 사업이 쉽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쨌든 사람 많아지면은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고 사람 많아지면 그 좋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셀러 같은 경우는 에루샤 위주 셀러가 대량 유입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브랜드니까 거기서 더 공부를 안 하고 거기만 집중을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저분들이 물건 사가지고 안 팔리면 어떡하겠어요? 네, 속된 말로 땡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일단 시장 가격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셀러 중에서도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경쟁력 없는 셀러는 도태돼요. 예,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기를 잘 겪고 나면은 오히려 한 계단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걸 많이 봐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어떤 점을 조심해라,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가라 라는 거 저희가 아는 한도 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좀 어렵게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루샤 위주의 셀러는 도태될 거고요. 부티크나 아울렛 상품의 사입 위주로 사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사입 판매 경쟁력 셀러가 생존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사몰 등을 갖추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까지 어떻게든 연계되는 사람, 자기가 운영을 하거나 뭐 친척이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판매를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생존이 예상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소비 행태가 흩어졌기 때문에 플랫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플랫폼 투자비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투자 시장 악화로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계속 목을 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고비하고 인력 감축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플랫폼들끼리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이제 플랫폼 중에 가품의 이슈가 별로 없는 크림의 영향력 확대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크림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소싱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일단 그 해결책의 하나예요. 내 감에만 의존하거나 데이터 없는 거를 구매하시지 말고 수익이 좀 덜 남거나 해도 크림에서 주로 판매하는 게 물건이 나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셨다가 어디 도매에서 나오면 도매를 잡아서 빨리 파는 게 그게 현재로서는 이득입니다. 그거를 밑판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범주에서는 좀 벗어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대외적 요건으로 인해서 셀러들이 왜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었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에루사 위제 셀러가 대량 유입됐으나 그 셀러들은 이제 점점 도태되고 있다는 거, 직접 하시는 분들은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명품 판매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좀 받으셨거나 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입 판매, 경쟁력 있는 셀러가 생존이 가능하고, 구매 대행을 하시려면 이제 자사몰까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되는 사업자들만 자생력을 갖춰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덜하고 잘 모르는 판매와 구매 시장으로의 접근이 최대 경쟁력이 될 거예요. 선글라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선글라스로 판매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명품이기 때문에 한정 수량만 가져오고 그거를 좋은 공급 라인을 통해서 얼른 잡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면 많이 좋더라. 이거는 저희가 실제 판매를 테스트를 거쳐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회원사들한테는 이 기회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달부터는 이제 들어오시는 물량 셀린너 선글라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재미를 보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또 잘 되고 그러면 저희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도 저희가 섭외하고 해서 괜찮은 분들로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저희랑 같이 하는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악성 재고가 피해액이 한 8천만 원 우유 업체에 좀 당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회원사 S 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악성 재고 피해 1억 원 정도 해야 되고, Y 업체의 컨설팅에 당했습니다. 기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수 사례가 발생했고, 명품이 되게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해서 명품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명품 사업을 손도 대기 전에 힘들게 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요약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 4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먹튀 사건, 에루샤 제공으로 빌미를 잡는 거, 과도한 교육비, 가품 유통. 가품 유통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초보분들이나 하시던 분들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편적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품은 공급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잘 판단을 하시고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급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명품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 사업의 마케팅이나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대도 않는 콘텐츠가 엄청 많이 있어요. 한쪽 방향밖에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보증금 먹튀 사례입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저희 회원사들도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A 업체가 피해액이 5천만 원 정도 돼요.
H라는 공급업에 보증금을 넣고 물품을 못 받은 상태로 이 업체가 법정 관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피해액이 고스란히 발생하였고 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더 많은 손해금액이 발생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이런 일 발생했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H업체는 영국에서 물품을 시작한 곳이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명품 판매 플랫폼 B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대표자는 바뀐 상태고 H업체가 보증금을 받아놓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어요. 뭐 솔직히 이 업체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하면은 내 외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순식간에 자금이 경색됩니다. 특히 명품은 큰 목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긴장 놓치거나 하면은 집을 붓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매대행 먹튀 사건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구매대행 매출로 50억 하는 블로그로 하던 데가 먹튀한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업체 고를 때 좀 뭐가 기분이 이상하다 그럼 아니면 좀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돈을 빼시던가 그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옛날 방식의 현지 바잉하는 거. 그런 명품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너무 많이 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교육을 받던 거래처를 고르든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잘하는 게 경쟁력의 처음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표를 보시면 몇몇 업체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U 업체에서는 1,900만 원 받고 있고 Y 업체에서는 2천만 원 받고 있죠. 이런 업체들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죠. H 업체는 990만 원. 특히 U 업체는 U 업체하고 Y 업체는 에루샤 상품이 악성 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있어요. 이 Y 업체 같은 경우는 뭐 현지 바잉 방법, 오픈런 등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 교육하고 평생 컨설팅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막상 받으러 나갔는데 샤넬의 무슨 핑크색 가방을 사라고 한다는 등 뭐 그런 식의 되도 않는 상품을 사라고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초보 판매자들은 모르시니까 그냥 덜커덕 사가지고 지금 뭐 재고가 1억씩 되신 분들도 있고 8천만 원은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은 잔뜩 추가 발생이 됐어요. 악성 재고가. 그리고 유업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넣어주면 사준다. 다만 자기들이 사주는 걸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죠. 물건을 사서. 저로서는 솔직히 저런데 이용하는 사용자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저거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과도한 교육비를 떠나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처사인데 저거를 왜 분석을 못 하셨는지. 명품 시장은 너무 폐쇄적이니까 뭐 하나 가르쳐주면 굉장한 노하우 같고 막 그래요.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알 방법도 없기는 하죠. 이해는 가긴 하지만 조금 더 리서치하고 그랬으면 저런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날개가 꺾여버리는 형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2천만 원 요 컨설팅비 아껴서 한 500만 원만 컨설팅비 내고 나머지는 배워서 1,500만 원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저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런 업체들 참 많죠. 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요, 어떻게 일정을 짜고 매장을 방문해서 어떤 상품을 사고 그리고 현지 부가세를 한국을 받는 게 어떻게 받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컨설팅을 통해서 유럽 현지 직접 바잉을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입니다. 또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도 따져보셔야 돼요. 저희도 저렇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이건 옛날 방식이고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만약 진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만 저에게 배워도 내용을 다 아실 수 있어요. 더 양질의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요. 상품 구매는 리서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해외에 자주 나갈 일이 있던가 지인이 있던가 해서 관련 인프라가 있는 거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이거를 그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 상품에 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징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유입이 많은 거예요. 또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H 업체도 도매모를 운영하면서 바잉 교육도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명품 사업에 대해서 구매 대행 교육도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분의 짧은 경력하고 과도한 교육비입니다. 6개월 경력으로 과연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형국이에요.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형국이에요. 여러분 사입하는 거 있잖아요. 사입하는 분야도 명품 사업에서는 에루샤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에루샤 상품 다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하게 아는 게 에루샤 상품이니까요. 물론 에루샤 상품을 극대화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소수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것도 다 겪으시고 에루샤에 대한 공급 인프라를 수년간 구축해서 얻으신 결과입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루샤만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초보이든지 완전히 잘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사 중에 B업체가 있어요. 악성 재고가 피해액이 한 8천만 원 우유 업체에 좀 당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회원사 S업체도 있는데 이 업체는 악성 재고 피해 1억 원 정도 해야 되고, Y업체의 컨설팅에 당했습니다. 기타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수 사례가 발생했고, 뭐 명품 교육하고 오픈런 가리키는 업체들, 에루시아 상품 공급한 명목 하에서 과도한 보증금 받는 업체들, 그리고 안 갖다 주는 업체들, 쓰레기 같은 물건 갖다 주는 업체들, 이제 판매가 안 되면 물건 그 색이 안 팔렸으니까 더 사야 된다, 혹은 네가 판매를 못해서 안 팔리는 경우라고 역설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초보니까 내가 못 파니까 못 파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은 내가 가격만 적당하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한 물건 떠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분들 사입한 제품을 보면은 기가 차요.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용사가 이거 사야겠다고 하면은 말려야 되는 그 제품들을 사려고 오히려 권유받거나 강매를 당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도매몰과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같이 판매를 해드리고 있어요. 악성 재고라도 좀 정리하시라고. 명품은 유통 구조를 모르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순식간에 악성 재고가 생기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 가품 유통은 초기 사업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공급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나는 운이 좋았어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이게 열심히 했더니 좋은 사람 만났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럴듯한 논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큰 대기업들도 가품 유통 이슈가 생겨서 영업정지 당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처럼 작은 업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러 가품 유통을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유통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도 하시다 보면 이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므로 저희가 대면 때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육받는 사람들한테만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분이 이제 컨설팅을 요청하면 그때만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가급적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폐쇄적인 시장이라 당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명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던 큰 줄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려운 이 시국에 어떻게 해법을 해나갈까 하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발란 트렌드 머스릿이 자기네가 광고 비용을 쓰고 마이너스 영업을 찍으면서 대신 팔아줬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명품 사업 트렌드 두 번째, 각자에서 함께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이전에는요, 다들 어떻게 하냐, 직접 사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잉에서 내가 직접 가져오든지, 아니면 바잉 에이전시나 부티크 에이전시 통해서 상품을 사입하고 재고를 쌓아두고 내가 직접 팔았어요. 근데 직접 사입, 직접 판매는요, 이익 극대화 방식으로 시장 상승 시기에 적합했어요. 왜냐면 마진율 많이 남겨야 되니까. 내가 물건만 사도 잘 팔렸어요. 그때는 명품 시장의 황금기였거든요. 발란 트렌드 머스릿이 자기네가 광고 비용을 쓰고 마이너스 영업을 찍으면서 대신 팔아줬거든요. 이제 그 시기는 지났어요. 명품 시장은 이제 정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재고 리스크가 높아요. 내가 재고를 쌓으니까 이 재고가 안 팔렸을 때 문제점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고요. 또 판매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나 혼자 사서 내가 팔다 보니까 내 판매 채널밖에 못 파니 판매 회전율이 낮고,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판매 부진 시 사업 위기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명품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재고 리스크가 쌓여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많아졌고, 판매 회전율이 낮으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정체기가 오고, 지금 이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다채널 공동 판매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설명드릴게요. 재고를 공유해서 함께 파셔야 됩니다. 내 재고를 나도 팔고 타인도 팔고 매장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재고 순환이 빨리 됩니다. 그래야지 재고 리스크를 줄이고 판매 상품도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매출이 증가됩니다. 내 재고를 나만 팔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매출의 한계예요. 판매 재고도 내가 팔 수 있으면, 그러면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내가 사서 내가 판매하는 건 내 자금만큼 매출이 한계가 됩니다. 하지만 재고를 공유해서 같이 파는 방식은요, 남의 재고도 같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매 능력만 좋으면 무한정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만큼 마진이 낮아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서는요, 고 마진을 노리는 시대가 아니라 저 마진 그리고 판매 회전을 높이는 방식, 이렇게 해서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렇게 살아남으셔야 돼요. 세 번째 명품 사업 트렌드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너지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로 그 온라인에서 인기 상품들의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럭스 스캔이라는 명품 특화 상품 분석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이고요. 구찌의 인기 순위를 쭉 뽑은 거예요. 보시면 익숙한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클래식한 지갑, 클래식한 가방류입니다. 온라인은요, 기본적으로 인기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에서 내가 어떤 검색을 해서 시작되잖아요. 검색을 해서 시작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인기 상품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는 상품이 팔리는 게 온라인 명품 시장입니다.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구찌 리스트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상품이에요. 생고랑도 보면요. 1위가 42329 변함없는 부동의 1위 상품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695, 108 등등 상품들이 있는데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갑, 그리고 가방류, 그리고 클래식한 검은색 라인에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 인기 있는 상품들이 나름대로의 뭐 모노그램, 뭐 카드 지갑, 아니면 42329의 이 모델명들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검색해서 사는 겁니다. 키워드가 있어야 팔리는 게 온라인 시장이고 키워드가 없으면 잘 안 팔리는 게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그냥 감으로만 아시는 거를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온라인에서 제가 머스잇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머스잇에서 상품 가격대가 얼만큼 팔리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만원대 이하가 20% 정도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25%, 20에서 30만원 사이가 13%, 그리고 30에서 50만원 사이가 18%입니다. 보시면요, 90% 이상이 100만원 이하 상품에 쏠려 있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 가방같이 비싼 상품들은 온라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가 상품은 온라인 시장이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액세서리류, 지갑류, 이러한 상품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내가 보고 사야 되는 비싼 상품들에는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있는 인기 상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심하다는 건 뭐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프라인을 볼까요? 오프라인 매장은요, 굉장히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우선요, 고가 상품 잘 팔려요. 고가 상품은 여러분도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차를 사든 어때요? 직접 가서 보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어디에 있는지도 보고 하잖아요. 고가 상품에는 신중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티안 디올 상품, 이 가방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에요. 이런 상품은요, 온라인보다는 매장에 갔다 왔을 때 더 잘 팔려요. 상태 괜찮은지, 흠집이 없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사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사이즈 있는 상품도 매장에서 잘 팔립니다. 셔츠도, 그리고 신발도 신어봐야지 알잖아요. 입어봐야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긴 하겠지만은 매장에서도 잘 판매돼요. 그리고 네 번째, 디자인 있는 상품. 디자인 상품이란 뭐냐면은 클래식한 뭐 검은색 가방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한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생로랑 가방이. 근데 제가 럭스 스캔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판매량이 그쪽 높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라인만 판매하면 이런 상품들은 취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한테 도매 부티크로 풀린 게 거의 60% 할인율로 해서 제공이 됐어요. 그럼 온라인 판매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온라인 셀러는 이거 진짜 싼데 이거를 내가 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매장에 판매할 수 있고 매장을 갖고 있거나 하면요, 무조건 사입해야죠. 가격으로 승부 볼 수 있는데 적어도 30%만 할인해서 매장 판매를 하면요, 잘 판매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사니까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로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눈에 밟히고 이쁘고 저렴하고 괜찮으면 살 수 있는 게 바로 매장이거든요. 이 오프라인은 취급하는 상품하고 온라인으로 취급되는 상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너지 효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오프라인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상품 확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로랑 가방같이 할인율은 좋은데 키워드가 없어. 고민하지 않고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매장에서 판매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온라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 클래식한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여러분만 사고 싶어 할까요? 누구도 사고 싶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진율도 낮겠죠. 상품군을 확대하는 방향, 이 바로 온오프 시너지를 효과를 노리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매장 위탁 판매 업체라는 걸 알려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판매할 때 공지사항 정말 중요하죠. 이 공지사항 영역에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뭐 사진도 그렇고, 뭐 정품을 판매하는 취급적입니다, 뭐 가품 이슈를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내용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있으면은 공지사항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매장 제휴를 통해 위탁 판매를 진행하는 업체이기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휴 매장, 땡땡 매장, 뭐 전주점, 잠실점, 이런 것들 사진을 보여준다면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이게 온오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매장 제휴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장에서도 판매도 해주지만은 건품 영상을 촬영해서 배송도 지원을 해줘요.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들 없을 때는요, 저도 알아봤어요. 배대지 업체에서 배송을 대행해주는 것들도 가능한가? 알아보니까 고가 상품은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할 수 없죠. 이 고가 상품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매장은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배송도 매장에서 해주면 좋겠다 싶어 저희도 매장에서 제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오프 시너지 효과로 신뢰도가 상승된다. 그리고 업무 지원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이 두 가지 장점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주도 매장을 하나 열었어요. 네, 업체와 그 제휴를 통해서 열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매치스로 써있기도 하고 이끌라라고도 또 로고가 박혀 있어요. 저희가 제품을 위탁받아서 위탁을 맡겨서 판매를 하고 있는 주요한 매장입니다. 3월 말에 그랜드 오픈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그리고 앞에 1층에 퀴즈 카페가 엄청 크게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저희가 아직 매장을 열지 않았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사고 싶다 해서 아름아름 사가고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저희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우측 밑에 보시면은 회원사 홍보 마케팅 자리라고 써 있어요. 홍보 마케팅 자리에 저희 회원사들은 여기다 넣어서 롤링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그거 장면 찍어가서 여기에다가 상품들을 우리가 팔고 있다라는 거를 또 쓸 수도 있겠죠. 자신의 매장처럼 홍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휴가 다 맺어져 있고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지 신뢰도를 높여서 판매율이 좀 더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명품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명품 사업의 본질은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치스러스 플랫폼은요, 저희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명품 사업 본질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명품 사업의 본질,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정말 큰 거 알아가시는 거예요. 명품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명품 사업의 본질은요, 팔릴만한 상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서 신뢰를 주어 많이 판다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팔릴만한 상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서 신뢰를 주어 많이 판다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팔리지 않을 상품을 가져왔거나 이상한 업체와 거래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지 못했거나 비싸게 사왔거나 그리고 고객들한테 신뢰 주지 못했기 못 파는 거고, 나 혼자 팔다 보니까 많이 팔지 못해갖고 회전율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이 이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막힌 부분을 해결하면 사업이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팔릴 만한 상품, 안전하고 저렴하게 신뢰를 줘 많이 판다를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팔릴 만한 상품을 잘 찾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명품 특화 상품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럭스 스캔이라고 하는데, 발란 머스트 트램이 40만 개 이상의 판매 데이터를 가져와서 상품 분석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423,291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게 얼마나 판매되고, 그리고 최근에 3개월 동안 얼마큼 판매율이 있었고,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저희는 직접적으로 프랑스하고 영국의 현지 법인 설립을 해왔고, 직 라인으로 사입해서 가져오는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렴하게 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팝패치 아시죠? 팝패치랑도 다이렉트 도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괜찮네 싶으면 거의 팝패치인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실물 기반 디지털 품질 보증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럭스레이라는 서비스인데 아마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이 판매하는 방법, 여러분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남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구매된 최대 30만 개 상품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재고 위탁 판매 가능한 상품이 지금 현재도 8억 원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요. 이 상품들은 내가 재고 없어도 국내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다 배송해주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 상품 등록이랑 재고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매장형 풀피먼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풀 사업자는 이 모든 걸 해야 됐어요. 사입도 잘 하셔야 됐고 판매도 잘 하셔야 됐어요. 저희는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요. 사입 영역하고 판매 영역을 따로 나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잘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사입 영역을 명품 재테크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상품 분석을 잘해서 사입을 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하면 알아서 저희가 팔아드려요. 매장에서 판매해드리고 저희 회원사 가서 판매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판매 영역은 뭐냐? 내가 재고가 없어도 여기에 위탁받은 상품들을 여러분이 진짜 파시는 거예요. 그럼 판매만 잘해도 수익이 됩니다. 그럼 자금이 있으면은 명품 재테크를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 판매를 잘하면은 위탁 판매로 수익화가 됩니다. 이게 저희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명품 재테크 원리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재테크 참여자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매치스러스에서 대부분 부티크 상품 갖고 하실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럼 그 상품들을 보고 상품 분석을 해서 마진 괜찮고 판매 여정도 괜찮겠다, 그런 상품도 사입하시면 돼요. 그거 사입하고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다시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은 저희 제휴 매장과 그리고 셀러들이 알아서 판매해서 수익금을 참여자한테 드리는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입 영역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 분석 중요하죠.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무엇이 잘 팔렸는지를 브랜드별 판매 순위 200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구찌, 프라다, 생로랑 1위부터 200위까지 어떤 게 제일 잘 팔리는지 순위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상품만 보시면은 인기 있는 상품들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정적이죠. 진짜 인기 있는 상품들만 있으니까. 그냥 부티크 상품들은 어떤 거 갖고 분석을 해야 되냐?
우측에 있는 럭스 스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 만든 거고요. 말씀드렸던 발란, 트렌비, 머스티 상품 데이터 갖고 이 솔루션이 나온 겁니다. 조만간 크림 데이터도 여기다 넣을 거예요. 크림에서 어떤 게 잘 판매가 됐는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260-987로 검색을 하면은 최근 판매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판매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오고 밑에 보시면 마진 계산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체 지금 마켓에서 35만 원 판매하고 있다. 그 도매 리스트를 보니까 한국 도착가로 보관세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27만 원이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 8.8%다. 딱 누르면요. 5만 원 남고 수익률이 20%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럭스 스캔의 큰 강점이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진짜 안 팔리는 상품, 마진 안 나오는 상품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고요. 그리고 저렴한 사입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잉 상품하고 부티크 도매 상품이 있습니다. 사입을 하기 위한 방식인데 바잉 상품은 유럽 현지에서 법인을 통해서 소매 사입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울렛, 에루샤, 정매장 상품들이 대다수죠. 부티크 도매 상품은 도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수량을 입력하고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한테 전달된 기준으로 해서 회계 처리가 되고요. 예치금 차감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 주문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했으면 그 금액이 차감이 되고 매달 말일 정산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저희 쪽에서 통관해서 전달된 거는 도소매로 해서 생산서 발행이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입했고 만약에 내가 직접 팔겠다 하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명품 재테크로서 판매 위탁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사입만 하고 여러분 저희한테 맡기시면 돼요. 맡기는 방식은요. 매치스러스 우측 위에 마이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판매 위탁 물류 대행 접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그 리스트 내용을 넣으시고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확인한 이후에 매장에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송 대행을 해드리고 이게 바로 저희가 명품 재테크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달 말일 결산해서 다음 달 저희한테 공급가 기입한 그 금액으로 수익금을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판매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판매를 하시려면 어떻게 되죠? 판매를 하려면 상품 등록을 하고 재고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품 등록하려면 쉽지 않아요. 상품 사진을 올려고 다 일일이 올리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도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요, 상품 등록 재고 자동화를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명품 플랫폼 상품 연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EC 모니터라는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가가 비싸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업체 말고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판매력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자사몰 구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은 여러분이 명품 자사몰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명품 자사몰 운영하고 싶은데. 근데 자사몰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뚝딱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카페24 그리고 크리에이터 링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사몰을 만들면 거기다가 매치스러에 있는 상품 그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 30만 개고 릴리즈 되어 있는 건 거의 10몇만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품들이 등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내 위탁 판매 상품 8억 원의 상품들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 신상품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재고가 빠지잖아요. 알아서 재고가 빠집니다. 품절이 되면 알아서 품절이 돼요. 이게 안 돼서 쇼핑몰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면 재고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된 자사몰 구축 지원 서비스라 보시면 돼요. 이제 카페24와 크리에이터 링크 방식이 있는데 이거 뒤에 부분에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할 거니까요.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상품 판매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구매 대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대행은요. 매치스러스 도매몰 가서 보면은 상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지샵 브랜드 홈이라고 적혀 있어요. 브랜드 홈은요. 유럽 현지 브랜드 공홈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편지샵이라는 거는 팥패치, 육수, 마이테레사 등 이것저것 파는 그런 편지샵 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해외 온라인 샵에 있는 상품들을 끌어와서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고 최대 30만 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요 10만 개가 아마 릴리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품들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그 상품 데이터가 실시간이 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재고 연동인데 하루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직접 확인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상품 페이지에 쭉 내려보시면요. 사이즈 확인하기 부분이 있거든요. 왼쪽 위에 보면 숫자가 자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거 판매하는 현지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현지 사이트에서 재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넣으시면요. 그 이후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해드려요. 이것만 주의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볼게요. 구매 대행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상품 현지 사이트 주문하고 배대지에다 내용 등록하고 거기서 뭐 신청하고 어떤 주소로 보내달라 한 다음에 FTA 협정문 관련된 내용도 써야 되고 등등등 하셔야 돼요. 할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이 주문하신 이후에 하실 게 없어요. 저희가 다 해드려요. 현지에서 상품 구매를 해드립니다. 상품 구매했으면 관리자 시트라는 걸 공유가 됩니다. 그럼 관리자 시트에서 구매됐다고 내용이 나와요.
저희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 배송 창고로 오거든요. 그 창고로 오는 DHL이나 UPS 배송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도 관리자 시트에 다 나옵니다. 눌러보면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알림이 여러분한테 메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오면 저희가 검프 사진을 찍습니다. 검프 사진을 찍고 여러분한테 공유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고가 됐을 때 그때서야 저희가 럭스레이라는 카톡으로 해서 여러분의 실고객한테 내용이 갑니다. 어떤 내용이 가냐면은 럭스레이에서 정품을 보증합니다 하면서 검품 사진까지 포함된 디지털 품질 보증서가 발행이 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도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메일로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국내 배송이 진행되고 고객한테 통관까지도 저희가 다 처리되고 FTA까지 다 처리가 돼서 여러분은 그냥 돈만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대행이 가장 힘들었던 게 CS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맨날 그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카톡으로 연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자 시트만 보시면은 내용이 다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부티크 공동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른 데 없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도매 부티크를 연결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도매 리스트를 그냥 엑셀로 받잖아요. 도매 리스트가 일주일 기간 동안 유효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동을 해서 상품 데이터로 바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상품 데이터를 연동한 한마디로 자사몰 구축한 업체는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죠. 공동구매로 해서 할인율 높죠. 40%, 50% 되는 할인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무재고로 해서 공동구매를 이벤트로 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게 구매를 하죠. 요거는 원래 800만 원 이상 주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저희 회원사들이 그런 거 모아서 800만 원 이상 되면은 사와서 여러분한테 배송까지 해드리는 서비스예요. 자사몰 운영을 할 때 이벤트 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제품이 완전 자동화해서 연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자사몰 구축하는 업체들한테 정말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국내 상품 위탁 판매입니다. 이거는 매장에 대부분의 재고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일부 재고도 있습니다. 배송을 저희가 직접 다 해드리게 되는 거고 여러분 하실 거는요 그냥 도매몰 이용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냥 국내 위탁 판매에 있는 상품들을 그냥 주문하시면 되고 주문하실 때 실 고객 정보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배송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는 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할인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멤버십마다의 할인율이 달라요. 프리미엄이냐, 베이직이냐, VIP냐 다 가격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결제 혜택가에 있는 가격이 여러분이 구매하는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결제 혜택가라는 거는 무통장 입금했을 때 할인되는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품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품 올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마이샵에 국내 재고 현황을 누르시면은 아직은 상품 등록이 되진 않았지만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은 그거를 주문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제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재고 확인하고 상품 사진 촬영하고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시간 있는 상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마이샵에 국내 재고 현황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한테 공유되는 관리자 시트를 보셔도 거기에도 실시간으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위탁 판매를 하셨다 그럼 저희한테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배송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선 상품 구매했을 때 입금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고 배송을 하는데 럭스레이 품질 보증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검품 영상이 갑니다. 고객한테 럭스레이라는 카톡을 통해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배송 정보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전달이 됐다는 메일을 받게 돼요. 어떤 내용이 전달됐고 영상은 이겁니다 하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상품이 갔는지 어떤 상태로 갔는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CS 응대하기 쉽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되어 있는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했어. 근데 내가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배송 대행을 요청 주시면 돼요. 관리자 시트를 보시면요 저희한테 위탁 맡겼을 때 어떤 상품들이 맡겨져 있는지 내용이 써 있어요. 품목별 상품 코드를 저희가 다 부여를 하거든요. 마이샵에 배송된 신청을 누르셔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 화면 속에서 품목별 상품 코드에다가 그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배송 대행을 요청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매장에 있으면 매장에서 아니면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서 배송을 해드리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품 영상 찍고 디지털 품질 보증서가 발행되는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진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카드 결제를 꼭 하셔야 돼요. 무통장 입금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무통장 입금은 이름이 안 맞으면 저희가 접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그냥 카드 서비스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품질 보증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이력관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디지털 품질 보증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내 상품 그리고 구매 대행이 있는데 이 PDF 파일이 아까 전에 봤던 럭스레이라는 카톡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객이 그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품질보증서가 나와요. 이 품질보증서는 국내 상품인 경우는 건품 영상이 같이 있어요. 그럼 건품 영상 부분 누르면은 해당 상품의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구매대행이다. 그러면은 건품 사진에 있는 보러 가기 누르면은 해당 상품의 건품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선은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구성품 제외 반품 방지가 가능합니다. 반품을 보면요. 구성품을 빼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겨요. 택이 있었는데 택이 없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요. 이런 영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다 해놓는 겁니다. 저희 다 보내드렸다. 고객님이 그 부분을 빼놓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진 찍어 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품 바꿔치기도 불가하고요. 매장 출고가 되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도 안심하고 믿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셀러 신뢰도는 당연히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이 되겠죠. 매치스 럭스를 이용하시려면 멤버십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멤버십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사입할 때는 라이트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저희 통해서 위탁 판매도 하고 하겠다 하면은 베이직, 프리미엄, VIP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자, 베이직 같은 경우는요 월 10만원이고 프리미엄은 20만원, VIP는 30만원입니다. 네, 이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게 되면은 4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등급에 따라 도매몰 회원 할인율이 다릅니다. 베이직은 8%까지 되고 프리미엄은 9.5%까지, VIP는 11%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티크 도매 주문 같은 경우도 VIP부터 먼저 배정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럭스 스캔 서비스는 프리미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을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한 이 서비스를 프리미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사몰 구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자사몰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고. 왜냐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판매 플랫폼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올린 만큼 자사몰을 팔게 되면 그만큼 낮춰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자사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비파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파워가 되려면은 금액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개수를 채워야 돼요. 근데 이 명품은 판매 개수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하다 보시면 돼요. 힘들어요. 근데 자사몰은요 금액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사몰을 운영한다 그래도 벌써 파워가 되고 비파워가 될 겁니다. 이게 자사몰을 했을 때 큰 장점인 거예요. 몇 개 안 판 것 같은데 비파워예요. 비파워면 상품 개수가 아마 12만 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되는 상품 다양하게 많이 올려서 네이버 쇼핑에다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장점은 뭐냐면요. 광고비예요. 네이버 쇼핑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되면 2%를 받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명품이 비싸잖아요. 100만원짜리 팔면 2만원이 광고비로 떼이는 거예요. 자사몰 운영하면 뭐가 좋냐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받는 게 아니라 클릭당 비용으로 봐요. CPC라고 하거든요. 클릭당 뭐 10원, 20원, 뭐 30원 이래요. 그러면 적은 광고 비용으로 들어와서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페24하고 크리에이터 링크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두 가지 서비스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카페24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게 기존에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근데 개발이 됐는데 상품을 기초 세팅을 해갖고 연동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밀려 있어요. 중단신 분이 많아서 4월 말까지는 이미 개발 기간이 다 차 있어갖고 5월달 이후부터나 이 서비스는 가능하고 카페24의 장점은 뭐냐 다른 솔루션과 연동이 좋다. 카페24 자사몰을 운영하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쉽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연동 기총 세팅 비용이 어떻게 되냐? 300만 원이 되고 쇼핑몰 디자인 꾸미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끌라라는 B2C 쇼핑몰이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디자인 하신다면 90만 원 정도면 진행을 하고 만약 여러 번 직접 하신다면 알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 유지비는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링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오픈했어요. 크리에이터 링크라는 업체와 쇼핑몰을 만들게 됐어요. 명품 특화해서 잘 만들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를 가져가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긴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국내 거만 하겠다. 그럼 국내 거만 가져가서 국내 상품을 꾸미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발만 하겠다. 그럼 신발만 꾸미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가져가신 카테고리에서 신상품이라든지 재고 변화되는 것들은 매치소스에 똑같이 완전 자동화 연동이 됩니다. 이거는 연동 기초 세팅비는요. 카페이스보다 적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쇼핑몰 디자인비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꾸미시면 돼요. 쉬워요. 뭐 이거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올렸다가 하시면은 블럭처럼 꾸며지는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제 만들어진 쇼핑몰이기 때문에 샵링커라든지 뭐 샵마이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고 여러분이 주문 관리를 하실 때는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는 명품 특화해서 잘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월 유지비는 똑같습니다. 월 30만 원인데 1년 결제를 하시게 된 경우는 월 20만 원 정도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